안녕하세요. 저는 출판계 카피캣 왜 당당한가?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3학년 김도연입니다. 먼저 카피캣이란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거나 잘 팔리는 제품을 그대로 모방하여 만든 제품을 뜻합니다. 예로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으려면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가 있습니다. 이는 각기 다른 작가의 각기 다른 출판사입니다. 20년, 21년, 22년 순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모방한 사례 말고도 2021년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시작으로 불편한 편의점,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등 어두운 거리에 홀로 불이 켜진 상점을 그려낸 표지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책의 내용이 아닌 표지입니다. 이러한 책의 표지는 작가보다 출판사의 책임이 큽니다. 출판사의 목적은 많이 팔리는 책, 만든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것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많이 쓰는 방법으로는 모방 전략 혹은 복제 전략이라 불리는 카피캣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시행착오를 줄여주며 확실한 방법이기에 많이 사용합니다. 이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시장을 개척했다고 반드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은 아니다. 개척보다는 시장 선점이 중요하다라는 등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감히 예상해 보는데 우리는 옹호까지는 아니어도 이러한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1월경 출판사 세멘파커스에서 요한하리의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라는 책을 표지와 제목을 바꿔 재출판 예고를 하며 표지를 공개했습니다. 새 제목은 벌거벗은 정신력으로 이는 출판사 어크로스의 도둑맞은 집중력과 표지가 매우 흡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언뜻 보면 같은 출판사에서 낸 것처럼 보입니다. 제목의 크기며 배치까지 똑같기 때문입니다. 표절 논란이 뜨자 세멘파커스에서는 벌거벗은 정신력의 표지를 바꿔 출판하며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왜 이런 사건들이 문제가 되고 만연하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책의 표지와 제목은 매우 중요합니다. 책의 얼굴이자 이름이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얼굴과 이름이 다 비슷비슷하다면 우리는 정작 읽고 싶었던 책을 착각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다른 책과 내용이 유사할 거라는 편협된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책의 매력, 작가의 매력을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표지와 제목을 선정하는 것은 흔하게는 현재 트렌드를 고려하여 여러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지만 카피캣이 만연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작권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갖는 권리이기에 다른 이가 표지의 배치를 바꾸거나 소품이나 글자 하나를 추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나만의 창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상표 등록인데요. 특허청을 이용해 상표를 등록하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 제도에서 대법원의 판단으로 책 제목은 그 책의 내용을 표시할 뿐 원칙적으로 그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 아니므로 책의 제목으로 사용된 표장에 대하여는 동일 또는 유사한 등록 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판단으로 책 제목은 상표 등록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송은 해볼 수 있으나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기에 선뜻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현실적으로 카피캣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기에 이는 출판인의 온전한 책임감에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지금으로서 소비자들의 인식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면 카피캣 현상은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너무 유행이라 여기지 말고 표지 또한 누군가의 창작물이고 책의 얼굴이라 생각합시다. 이러한 인식이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가지게 된다면 출판사 측에서도 책의 진짜 얼굴을 만들려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줍시다. 감사합니다.